여러분, 1년차 영끌족의 눈물, 꼭지에 샀다가 망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1년 새 월 이자 상승액이 40만 원이나 됩니다. 이게 1년 차니까 여러분, 집을 막 샀는데 그때부터 집값은 떨어지고요. 예,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나 원금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장난 아니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요. 아직까지 집값은 뭐 1억, 2억, 3억 정도 떨어졌다. 뭐 1억 떨어졌는데 2억 떨어졌는데 3억 떨어졌는데 이렇게 적게 떨어져서 아직까지 피눈물까지는 안 갔지만 예, 눈물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40만 원의 이자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1년 전이라고 그러면 작년 11월이잖아요.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금리를 한 번 올리고 말았을 때입니다. 8월 25일 날 0.25% 금리 올려서 우리 기준금리가 0.75%가 됐을 때일 거예요 아마. 굉장히 적게 올렸거든요. 그리고 11월이면 이게 집값이 막 엄청 올라갔을 그런 당시라서 집 사자. 나 집 안 사면 안 돼. 지금 집 못 사면 바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연끌을 해서 집을 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영상을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사지 마시라고. 집을 꼭 사야 된다면 역세권의 대단지에 로얄동에 로얄층을 사라. 그렇지 않고는 집을 사면 안 된다. 예, 그런 이야기 제가 엄청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 동 있는데 예, 아파트를 사고요. 빌라 가서 사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모두가 진짜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집을 사재겼습니다. 예, 그러니 1년차 연끌족들은요 지금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아파트 113제곱미터를 산 연끌족의 사례입니다. 예, 이분 입장에서는 1월에 구매 금액이 1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 13억 7천만 원으로 3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3억 가까이 떨어졌어요. 문제는 대출이에요. 대출을 말입니다. 엄청나게 끌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심지어 회사 신탁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금액이 생활안정자금으로 고정금리로 받았는데 2억을 받았고요.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예, 5.3%고 4.8%였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이 3억인데 이거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예, A은행에서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3.9%에서 5.5%까지 올라갔고요. B은행에서 8천만 원을 받았는데 4.7%에서 5.7%로 올라갔고요. C은행에서도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1%에서 4.9%로 올라갔습니다. D은행에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4.6% 고정금리기는 해요. 그런데 금리가 다 올라갔죠. 게다가 회사 신탁대출은 4천만 원 받았지만 금리를 매월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자 부담 어떻게 될까요? 1월까지만 하더라도 190만 원의 월 이자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딱 10개월 지났습니다. 10개월 지나니까 월 이자 부담이 230만 원이 됐어요. 230만 원. 230만 원이 되니까 월 이자 부담이 40만 원이 늘은 거예요. 40만 원이. 엄청 늘었죠. 게다가 원금까지 갚아야 돼요. 원금 50만 원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월 280만 원이에요. 여러분. 월 280만 원을 내가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게 맞벌이 부부한다. 맞벌이 부부다 이러면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죠? 그런데 외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벌이면 월 이자를 원금까지 합쳐서 280만 원을 내면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꼭지에 샀다가 지금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끌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 기준금리는 또 올립니다. 어쩔 수 없이 올릴 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자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자는 더 많이 올라가면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까요? 이게 영끌족의 눈물이 영끌족의 피눈물로 바뀔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요. 예, 이게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은 대책이 없다. 본인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본인이 이야기할 때 그대로 옮기면요. 지금 2030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 3% 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그런 가정은 변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실제 지금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 높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7.5%나 올라갔어요. 고정금리도 7.43%입니다. 상단이. 전세대출금리도 7.25%고요. 신용대출금리도 7.35%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어줍지 않긴 하지만 제가 계속 말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예, 제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리고 위기 때 예, 그 전에 발작이 한번 일어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항상 발작이 한번 일어납니다. 예, 1997년에도 발작이 한번 일어났고요. 예, 2008년이 가기 전에도 발작이 한번 일어났고요. 카드 사태 터진 게 아마 그 원인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도 그 전에 발작이 한번 일어났어요.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계속 마이너스. 지금요.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된다는 발작이 한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발작이 일어날 때 편성해서 함께 발작으로 머물러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 제가 진짜 많이 외쳤는데 참 안타깝게도 영끌은 계속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하고 싶어요. 예, 우리 20대, 30대, 40대 뭐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좀 똑바르게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을 가지려면 정환진 TV를 보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심 갖고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경제 그 하나만 두고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물론 뭐 정책적인 이슈를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죠. 정책적인 이슈를 이야기할 때는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정치로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그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니까 예, 너무 개념치 마시고 저는 앞으로도 경제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더 강하게 나는 좀 공격적으로 가겠다. 좋습니다. 아니면 정환진이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가겠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환진 TV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스스로도 놀란 게요. 예, 제 딸이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딸한테 보라는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자식이 예, 아버지가 방송하는 거 보기 어떨 때는 민망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딸이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딸이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보고 있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20대 후반입니다. 예, 저는 그런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진이가 뭐 다 잘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를 보는 눈은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30년 동안 했던 것을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발 정관진 TV를 뭐 제가 이제 뭐 구독자 늘려달라는 이런 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예, 정관진 TV를 지금까지 봐왔으면 예, 연결하지 않았을 거고 또 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피해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너무 무례했다면 용서하시고요. 어쨌든 예, 정관진 TV를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